1심이 난 이화영 씨 판결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나온 대북송금하고 싱크로율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자, 여기 도지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겠죠. 재판부가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거 이재명한테 보고됐냐?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경기지사한테 스마트팜 비용 되나 보고했는지 수차례 묻고 확인을 했다.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 이거를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이 사건 이화영의 단독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모처럼 굉장히 속 시원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거기서 대북 사업의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 그리고 형도 10년 가까운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냐, 그게 아니겠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돼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그 부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싱크로율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심이 난 이화영 씨 판결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나온 대북송금하고 일치율을 비교를 해서 법원이 얼마만큼 검찰 주장을 인정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대표가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씨 판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10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아직까지 판결문은 안 나왔고요. 그 판결 보도자료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설명한 부분, 이 부분 기초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있어요. 그 평화부지사 재직하면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또 지인 문모 씨라고 이 사람 급여받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1억 70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화영 씨는 부인하지만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경기도 내부 문건 이거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 킨텍스 재직 중에 받은 거로도 1억 5,100만 원이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도 합계 2억 1,800만 원이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화영 씨 개인 비리 부분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 대북송금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스마트팜 비용 중에서 164만 달러 가량을 세관장한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부분, 이거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여기서 재판부 판단이 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화영 씨는 범행을 부인을 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 진술이고 국정원 문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앞서 지금 1심 선고 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됐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국정원 있어봐서 아는데 이거 국정원 문건을 보면은 이거는 무죄인데 그 재판부가 이거 안 본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떠세요?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국정원 문건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 보고 유죄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도 내부 보고도 회의록 이런 거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고,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 국외 수출한 것은 이것은 법리에 따라서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그리고 스마트팜 비용으로 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한 부분은 무죄를 썼는데, 이게 북한에 돈이 안 건너갔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조선 아태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북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이걸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조선노동당에 갔다라고 너네가 기소를 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태위에 간 거니까 아태위하고 조선노동당이 똑같진 않아.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쓴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대북송금을 무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소한 게 800만 달러고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이고 3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고 그렇잖아요. 이 방북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남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 동원해서 230만 달러를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 수출했고, 한국은행 총재 허가받지 않고 2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 같은 300만 달러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세관장 신고 안 하고 수출한 부분 유죄를 인정을 했고, 또 200만 달러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조선노동당에 건너갔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씨 무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무죄 주장해도 방용철, 김성태 진술 있고 경기도 공무원 박모 씨 진술했고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 메모 있고 이것도 증거로 들었어요. 북한 송명설 작성 영수증. 자, 북한에서 발행한 영수증까지 유죄의 증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70만 달러 국외 수출한 부분, 뭐 이건 이제 법리적인 문제예요.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라고 그래서 일정 액수 이상은 이제 가지고 나갈 때 뭐 세관을 신고해야 된다. 이제 법리상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무죄를 쓴 거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800만 달러 중에서 394만 달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접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하면서 대북 사업과 그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화영 씨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무슨 대북 사업에 관련해서 돈을 받느냐. 직무 관련성이 없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뇌물죄가 공직자가 돈을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화영 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대북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무죄를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피고인이 수행했던 평화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해서 정책 수립 참여하고 정무적 직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금 당시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확대 개편됐다. 그거를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포괄하는 실질적 위치를 차지했다. 자, 여기 도지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겠죠. 그리고 경기도 대북 사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 사업에 절대적 영향이 있었다. 이화영 씨가 그렇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사가 절대적 영향이 있었으면은 도지사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판결문에 써있지는 않겠지만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추단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화영이 방북을 해서 2018년 12월에 그 중국에서 이제 뭐 북한 조선화태위 관련해서 남북교류 협력 그 사항을 진행을 했고, 방북을 하고 나서 6개 사항, 여기에 뭐 히토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하노이 노딜, 그 2019년 2월에 북미 정상회담 소득 없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도 경기도는 잘 나갔다. 남북 사업에서. 그리고 쌍방울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성태 씨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정상회담 이뤄지고 나서 자기네들이 대북 사업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로 취임하면서부터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화영 씨가 그 1,000만 불 내일 그 기부하는 그 문제도 이제 김성태 씨가 이렇게 해서 관심 갖고 요청을 했고, 또 국제대회 후원 같은 경우에도 김성태 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이화영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 대가로 사회이사 등극이 됐고, 그리고 법카 한도도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 도움을 기대를 하면서 이화영 씨한테 뭐 법인카드도 주고 또 법인카드의 한도도 늘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사업 부분에 있어서 쌍방울이 전혀 뭐 지식도 없고 그 전에 사전 경험도 없었었는데 북남 협력 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북한에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화영 씨가 2019년 10월 17일 날 북한하고 쌍방울하고 합의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휘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을 했겠죠. 아니, 대북사업 승인은 대북사업이니까 통일부 장관한테 권한이 있는 거다.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종국적인 승인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북 사업은 일반적인 그런 사업하고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앞서 인정한 그런 평화부지사 정도의 지위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에서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앞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화영 씨 측에서 대북송금 실체 없다. 이거 검찰의 창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체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비용 그 대납 관련해서 김성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그 스마트팜 관련 제안을 해서 이화영이 좋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화영이 쌍방울이 비용 대납해주면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큰 기업으로 그리고 경기도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크게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방용철 일한 사람들하고 김성애 만났다고 그랬죠. 조선족인지 무슨 시장 아줌마 같은, 알고 보니까 이 실세인 그 김성애였고, 이 김성애 만난 뒤에 이 지금 500만 달러 그 지원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피해갈 수 있어서 개인 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성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재판부가 이 김성태 씨 진술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은 이게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유죄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이 대북 사업을 결심을 했다라고 이제 김성태 씨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19년에 조선아태이하고 협약식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김성태 씨만 이렇게 진술한 게 아니에요. 방용철 씨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방용철 씨는 이제 그 쌍방울 부회장이었죠. 그래서 30년 이상 김성태 씨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 갈 때 북한 사람들만 만나고 갈 때마다 이화영하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화영 씨가 당연히 스마트팜 비용 김성태가 대납하는 거 알고 있었다. 안부수 씨는 아태협이라고 대북 사업 추진하는 그 기구입니다. 일종의 대북 사업 프로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도 다 얘기를 했어요. 김성애가 그 스마트팜 비용 이화영이 주기로 했는데 그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고, 이 내용 내가 이화영한테 얘기를 했다. 근데 이화영이 처리해 주겠다라고만 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누가 나섰다는 거예요. 바로 쌍방울 김성태가 나섰다.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이화영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500만 달러 지원 약속했을 때는 그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서 이렇게 대북 제재 면제 대상일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보니까는 면제 대상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송명철도 원탁 탁자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웃고 있던 그 장면에 있잖아요. 2019년 1월 19일 날 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신속한 추진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됐다. 그러니까 김성애뿐만 아니라 송명철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됐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이 요청해서 쌍방울이 대납한 게 아니라면은 쌍방울이 2019년 11월에 갑자기 대북 사업 시작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북 사업은 성공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화영 요청에 따라서 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쌍방울이 불투명한 사업에 뛰어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화영한테 보내주니까 이화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대박 그랬죠. 이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화영 휴대전화에도 김성태, 김성애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거 이재명한테 보고됐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아주 핵심이 될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경기지사한테 스마트팜 비용 대납 보고했는지 수차례 묻고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하게 된 동기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 다만 이 대표한테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는 이 사건하고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직접 판단은 안 했는데, 자, 근데 어때요? 김성태가 보고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다. 그거를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거의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아니어서 직접 판단은 안 했다는 것이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대납이 됐다. 그건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방북 비용 부분입니다. 김성태 씨 진술이 마찬가지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판결에서 이화영이 도지사 방북을 요청을 했다. 비용을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500만 달러를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200만 달러로 협의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 누가 그랬겠어요? 이화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방북해가지고 기업가치 올라갈 수 있다면은 더 좋겠다 생각해서 계속 추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 씨가 3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불은 조선노동당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재판부가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넘어갔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만 달러는 리호남 중간에 그 북한 공작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달러 다 북한 측에 넘어간 건 맞으니까 2019년 11월쯤에 북한 측에 300만 달러 다 넘어갔다고 이화영한테 알려주니까 이화영 씨가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을 해서 방북을 추진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됐다고 그랬죠.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대북 업무 총괄하면서 정무직으로 보좌를 하고 있는데 2018년 9월, 이게 언제예요?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수행단 명단에 이재명 도지사가 누락이 됐었다.
그래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래서 2019년 5월, 이듬해 5월에 명목을 바꿔서 추진을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요청에 따라서 방북 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은 쌍방울이 또 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이화영의 방북 비용 대납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취지로 김성태가 진술했다. 평화부지사 누가 데려왔습니까? 지사가 데려온 거죠. 대북 사업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 입장에서 부지사 믿고 사업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사가 승인하고 보고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죠. 그리고 이화영 씨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벌금 300만 당선 무효 선고받아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당했다. 앞으로 대선 못 나가는데 뭐하러 무리하게 방북 추진했겠느냐라고 재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300만 달러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북한 가려고 비용된 거다. 딱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재판부도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재판부도 이거는 300만 원 받은 것은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된 거지 확정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방북이 추진 안 될 그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2019년 11월에 경기도에서 대표단 초청 공문을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났단 말이죠. 불과 2달 뒤에 경기도에서 그 대북 공문 보냈다. 근데 무슨 뭐 2심에서 300만 원 났다고 방북을 포기하냐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정말 의미가 깊은 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화영 씨 일치단결해서 이 사건 검찰이 조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대북 송금한 것도 쌍방울이 지네들 주가 조작하려고 보낸 건데 검찰이 이재명이 대북 송금으로 사건 조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부가 그거 아니라고 정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이 쌍방울이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 요청받고 이화영 요청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투자유치 보고서 IR이라고 투자유치 받으려고 기업에서 낸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계약금이라고 써 있는 것은 맞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를 우리 대북 지원해요. 대북에 인도적 지원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겠냐, 기업 입장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계약금이라고 쓴 거다. 그렇게 재판부가 봤고, 그리고 또 이화영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나노스라고 쌍방울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주가 조작하려고 지급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2010년 1월 생산된 국정원 문건에서도 쌍방울이 나노스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얘기 없더라.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 문건 봤으면 이거 무죄 썼을 텐데 라고 했는데 또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국정원 문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도 했었어요. 리오남이 자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돈 받아먹고 자기가 돈 챙기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리오남이 주가 상승에 따른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더라도 그런 거로 인해서 쌍방울이 대북 지원하려고 했다. 이 진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궁금하실 부분, 이재명의 구속영장하고는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이 주장한 부분이 얼마나 확인이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구속영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그 부분이 얼마나 지금 인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재판 당시에 영장 내용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청구가 됐었죠.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백현동 그리고 위진교사까지 같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었던 그 영장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대북 송금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18년 7월 1일 날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을 한 뒤에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을 했다. 그리고 이해 차는 측근이자 대북 사업에 경험을 많은 이화영을 임명을 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방북특별수행단 합류가 무산된 이후에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을 했다. 당시 왜냐하면은 특별수행단에 위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박원순, 최문순 이런 사람들 포함이 됐지만은 이재명은 포함이 안 됐었다. 아까 제가 재판부도 그 얘기했다고 그랬죠. 방북 대북 수행단에 포함이 안 되면서 초조해져서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수행을 했다.
이거 인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 재판에서.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에는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북측 인사가 남북교류 사업 협의를 원한다. 그래서 중국 출장 가서 논의하겠다. 보고받고 승인을 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2018년 10월에 중국 출장 가서 안부수 만나서 김성희하고 만날 거 요청을 했고, 그리고 김성희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요청을 받아서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 자, 김성희가 스마트팜 지원 요청했다, 이런 얘기 다 아까 1심 재판에서 다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뭐 이런 것들 보고받고 승인을 했다.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보고받고 승인을 하면서 뭐 보도자료 냈다는 거예요. 보도자료 낸 거야 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남북 교류 사업 재개해서 본격화했다, 이런 보도자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11월에 쌍방울 그룹 지원받아서 1차 국제대회라는 거를 경기도가 개최를 했고 2억 달러를 갖다가 아태협의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에 지원을 했고 뭐 그런 얘기가 영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화영이 김성희한테 스마트팜 500만 달러 지원 약속했는데 대북제재 조치 위반이라서 김성태한테 비용 대납시키고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 다 나온 거죠. 아까 1심에서 다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김성태가 500만 달러 대납 요구받고 수락했다. 왜냐하면 대북사업권 확보하고 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 다 아까 1심 판결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그 캠핑스키 호텔에서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협약식했고 그날 문제의 원탁 술자리 그 내용 나온 거 이제 그 당시에 영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 히토리 채굴하고 이런 사업들 쌍방울이 이제 자금 조달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이 대북 사업 지원하고 뭐 이런 협약했다는 거, 합의서 작성했다는 거 나오고, 이 김성태 씨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송명철 그 북한 아태이 부실장한테 통일하면 그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오. 그거 동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술자리에서 형 동생 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형이 사고 쳐서 내가 생동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만찬 도중에 이화영으로부터 협약식 결과 보고받고 김성태하고 통화했다. 김성태한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내용이 이제 구속영장에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아직까지 뭐 김성태 모른다 그런 입장이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상당 부분 많이 인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 조선 아태위에 건너간 내용, 이거 영장에 나온 것이고, 이번에도 조선 아태위에 건너간 것은 이번에도 사실관계 인정이 됐고, 다만 조선 노동당에 갔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500만 달러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로 영장이 청구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북비용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영장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방북비용 관련해서도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 이 부분도 아까 1심 판결에서 나온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래서 2천억에 상당하는 쌀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제안을 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 단독 출장 가가지고 김성태한테 방북 요청을 했다. 방북 요청했다는 것도 아까 그 1심 판결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요청을 해서 이 출장 결과를 보고받았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다퉈지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쌀 10만 톤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의 공식 공문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게 이제 구속영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이 지원 요청을 하면서 쌍방울에 도지사하고 방북 동행을 하면은 쌍방울 30대 재벌 무조건 낸다. 그러면서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를 했다. 그 아까 이화영이 쌍방울 무조건 큰다, 큰 기업 된다라고 하면서 방북 비용 대납 요청했다라는 거 1심 판결에도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화영이 500만 달러 처음에 요청을 하니까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100만 달러 정도로 진행을 해봐라. 아까 말씀드렸죠. 500만 달러 요청받고 좀 깎아봐라라고 했다는 내용 2심 판결에서 역시 인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방북 추진 결과에 대해서 비용 처리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퉈질 부분이겠죠. 그리고 2019년 7월 24일 날 2회 국제대회에서 방북을 하게 되면 송명철이 문재인보다 더 성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김성태 씨가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구속영장에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300만 달러
차근차근 북한에 건너갑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리호남한테 70만 달러 주고 이후에도 200만 달러, 30만 달러 차근차근 건너간 내용이 나오고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이 300만 달러 중에서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갔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가 제3자 뇌물죄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내용,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여러분들 싱크로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승인했다, 이것만 지금 블랭크로 남아있고 사실관계 상당 부분 다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화영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나타난 대북사업의 실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요구해서 쌍방울이 비용 대납한 거 인정을 했고, 이재명이 보고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공소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안 했지만은, 자, 어떠세요? 중간중간에 김성태의 진술을 들어서 스마트폰 비용 대납에서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이 내가 돈을 냈는데 동기가 됐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 이거를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이 사건 이화영의 단독범죄가 되는 건가요? 이재명이 데려온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게 대북 사업, 대북 송금을 추진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지사한테 보고가 안 됐고 승인이 안 됐으면은 부지사 믿고 이렇게 정말 100억 넘는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상식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화영 씨도 다 이미 검찰 단계에서 자백을 했었어요. 6월 달에 이거 다 자백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변호인이 이화영 씨가 많이 진술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호인 사임시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법정에서 다 뒤집고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막 술자리 논란 벌이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방북비역 대납 관련해서도 뭐 추진 동기 없다고 그랬는데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해서 2심에서 유죄받은 것만으로 동기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이번 1심에서 800만 달러 중에서 394만 달러 유죄 인정됐는데 나머지가 깔끔하게 무죄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재판부가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조선 아태위에 넘어간 것을 조선 노동당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썼을 뿐이지, 대북 송금 실체는 다 인정했고 북한에 돈 넘어간 것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이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것도 다 범죄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사실 1심 판결 기준으로 보면은 800만 달러 다 유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800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800만 달러가 다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된다.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 1억 원 넘어가면은 특가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의 경우에 징역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난 게 오늘 기준으로 10일 기준으로 3일 가까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이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공소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기소 내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잘 지켜보시죠. 저도 틈틈이 계속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